2023년 말 세계적인 언론사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대표 기업인 오픈AI와 그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법적 분쟁이 아닌 AI 시대 콘텐츠 권리 보호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의 유료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챗GPT 같은 AI가 실제 기사 문장을 거의 그대로 생성하거나 요약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뉴스 구독 수익과 독점적 정보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오픈AI는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콘텐츠가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정보이며 이를 활용한 것은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신들이 직접 콘텐츠를 수집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둘째,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나 법률은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법적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 공정사용이라는 개념은 미국 저작권법의 중요한 예외 조항이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사용 판단 기준은 4가지입니다. 사용 목적과 성격, 원작의 창작성, 사용된 양과 중요성,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픈AI는 기술 혁신과 비영리적 목적을 강조하며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시장을 침해하고 원작을 대체할 수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예술, 음악, 교육, 출판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지닙니다. AI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침해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현재는 매우 모호합니다. 이 모호함은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소송은 AI 기술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냅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비용과 노력을 들여 고품질 정보를 생산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AI는 이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더 줄일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뉴욕타임스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디지털 권리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이 기존 저작권 체계로는 포섭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AI 모델이 특정 문장을 복제하지 않고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 유사한 문맥을 생성하는 방식일 경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무작정 AI의 학습을 제한하면 기술 발전이 정체될 수 있고 반대로 AI가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원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이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국가마다, 법률 체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에서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오픈AI의 학습 방식 전반을 바꾸도록 법원이 명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삭제하거나
모델에서 제거하고 유사한 생성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해 보상이 아닌 AI 학습 거버넌스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기술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픈 AI를 비롯한 여러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제공자에게 일정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을 검토 중이며, 실제로 일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미지 플랫폼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콘텐츠의 경우 이런 수익 배분 모델이 아직 뚜렷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향후 몇 개월 내에 주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전 세계의 AI 기업, 언론사, 콘텐츠 제작자들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오픈 AI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식 자체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정 사용이 인정된다면 AI 기술의 발전은 가속화되겠지만, 동시에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정보의 소유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의 집합체입니다. AI가 이를 활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설정해야 할 것은 기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원천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입니다. 앞으로 AI가 사회 전반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면서 유사한 저작권 논쟁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지 기술 기업과 언론사의 충돌이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운영 원칙을 새로 설계하는 시작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기술의 진보와 창작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원은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발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준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 미국, 한국 등 각국은 생성형 AI의 윤리적 사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AI 법안을 통해 AI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 공개와 원저작물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 입법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공정한 규칙과 책임 있는 기술 사용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픈 AI와 뉴욕 타임스의 소송은 바로 그 공정한 규칙을 정의하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콘텐츠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 전체의 선택입니다. 창작자, 기술자, 법률가, 정책 기반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